자, 일단 넷플릭스 이야기 마무리를 하면요. 우리가 왜냐면 이 넷플릭스는 제가 우리나라 관련주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지난번에 참 그 이야기 해드렸죠. 해외 쪽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OTT 내가 끊고 싶지 않다라고 설문조사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유료 가입자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죠? 늘으면서 그게 이제 어쨌든 넷플릭스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에서 14%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 정도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넷플릭스 관련주가 제가 두 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가장 밀접한 종목이 나스미디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미리 그 부분을 뭐 눈치를 챘을까요? 장중에는 신고가까지 이렇게 갔었거든요. 가다가 어제 뭐 오후장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흔들렸는데, 오늘은 뭐 넷플릭스 저 시간의 영향 때문에 시가보다 높게 좀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 재료가 좀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뭐 저 넷플릭스 기대감으로 만약에 저희가 이야기할 때 좀 관심을 두셨던 분이라면 오히려 오늘 주가가 만약에 좀 많이 뜨면 한번 좀 일부 비중을 좀 챙기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나스미디어가 저렇게 좀 강하게 움직이면 제가 뒤를 이어서 SK그룹 쪽에 이제 미디어 랩 온라인 광고 쪽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인크로스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크로스도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하나 만들어내고 이틀 연속 좀 쉬었는데, 오늘은 넷플릭스 그 다음에 나스미디어가 앞으로 개장에 강하면 인크로스도 다시 이제 좀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한번 넷플릭스 관련주들도 흐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이제 체크를 한다면, 어제 넷플릭스 영향까지 하나 더 본다면 이제 아프리카 TV까지도 한번, 여기까지도 한번 확대가 된다면 아프리카 TV도 이슈가 될 수는 있어요. 경쟁사가 제가 트위치라는 말씀드렸고, 트위치가 송출 화질에 대해서 제한한다는 공지를 했고, 그러면서 일부 좀 유저들이 이탈을 하면 오히려 아프리카 TV가 반사 이익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좀 서비스가 유사한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까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TV까지도 그 관련주로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옴시티 이슈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한미글로벌이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하루 빠졌고, 어제는 약간 옆에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인데, 그 이슈와 함께 현대건설, 뭐 삼성엔지니어링, 거기에 우리 좀 수혜 기대감 있었던 대형건설사들도 첫날은 다 빠졌거든요. 근데 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은 그 음봉을 어제 대부분 다 회복하는, 오히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매우 어제 강한 그림이 좀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어제 10%까지 빠지는 거 봤는데. 그저께죠, 그죠? 그제? 네, 그저께 맞아요. 보시면, 네, 조선일보에 단독 기사가 나오고 9.91%,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어떻게 이러한 개별 정보 하나의 하락률까지 존경스럽습니다. 네. Just the beginning.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저는 이런 그 차트가 나오면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라고 저는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한번 보세요. 오늘 요거 먼저 한번 이야기 드리고 제가 우리 수급 한번 보죠. 네. 자, 이렇게 뚱뚱한 음봉이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케이스가 없잖아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색깔을 노란색으로 한번 보시면, 최근에 5만 원대 부근에서 3만 4, 5천 원까지 쭉 빠지는 동안 거래량이 2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거래가 이제 그 네옴시티 뉴스가 나오면서 터졌고, 아래 꼬리로 다는 음봉이 나왔는데, 그러면 제가 이런 음봉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음봉의 시가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일단 관망. 근데 이 음봉의 시가를 만약에 짧은 기간 안에 넘어서 버리면 이거는 추세 반전의 패턴이 될 수 있다. 왜? 아주 강한 저항을 하루 만에 넘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어제 현대건설이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0월 17일 날에 만들어진 음봉의 시가 36,450원이 탄탄한 앞으로 지지력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라면 36,450원을
단기적으로는 추세 이탈가 손절 가격으로 잡으시고 그 가격 부분에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11월 15일 날 네옴시티 관련해서 그 해외에서 만나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요 가격대를 중심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거 괜찮을 거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한번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월요일 날 시가를 완벽하게 다 회복은 못했어요. 근데 거의 음봉을 다 회복을 커버를 했죠. 한미글로벌만 어제 아직까지 그 음봉을 회복을 못했고 대형 건설사들은 회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번 올해 영업이익이 최근 5년 동안 가장 최대치 영업이익을 나올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흐름을 어제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건설사의 에너지, 국내 건설 모멘텀으로 저렇게 만들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공업 미분양이 더 늘어나고 있고, 더욱더 부동산은 지금 냉각이 더 그렇죠.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반전이 나타나는 것은 국내 부동산의 기대감으로 저렇게 만들어지긴 어렵다라는 거. 그거 아니면 이제 원전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현대건설이 원전 시공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모멘텀을 뭐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먼저 이야기 잠깐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어제 외국인과 기관, 그 다음에 상업펀드가 매수 금액 기준으로 어떤 종목들을 좀 집중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특징적인 부분은 삼성전자가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좀 팔았죠. 네, 어제는 오래간만에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이닉스와 같이 계속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어제는 하이닉스는 유지가 되었는데요. 그죠? 하이닉스는 유지가 되었는데 삼성전자만 여기에 지금 리스트에서 빠져버리는 그 모습이 좀 특징적인 하루였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오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1.78%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는 주가가 뭐 시장 대비해서 강할지 한번 봐야 되는데, 뭐 나스닥 선물이 지금 강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면 한번 또 시장의 방어 역할을 좀 해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어제 특징적인 종목으로 한번 가보면 하나솔루션이 3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어제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네. 괜찮았는데 이거는 OCI 쪽하고 연결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자, 기관 순매수 매수 강도 1위 종목이 어제 OCI였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어제 하나솔루션, OCI 두 개가 상당히 강했는데, 이 두 개의 종목은 공통적으로 태양광이라는 분모 말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TDI라는 화학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TDI. 지난번에 제가 한번 TKG 휴캠스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한번 우리가 같이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뭐냐 하면 폴리우레탄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TDI라는 게 있는데, 요 가격이 최근에 2주 동안 20%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가격이, 이 화학 가격이, 그래서 화학 제품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제 이 TDI를 만들고 있는 회사 어디야? 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이 TDI를 많이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한국바스프,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OCI, 이 세 개 회사가 이 TDI라는 화학 제품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태양광이 아니라도 이 부분이 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은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TDI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럽이 전력난 때문에 화학 공장들이 계속 지금 생산 공장 생산을 축소하고 있고, 일부 공장들은 셧다운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코베스트로의 중국 공장까지도 공장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서 30만 톤이 넘는 이 물량의 가동이 중단이 되면서 더욱더 이 TDI의 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절기 가스 부족, 전력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에서 공장 가동 중단, 이런 부분들 가능성이 더욱더 심해지면서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바스프가 한 16만 톤,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이 15만 톤, OCI가 5만 톤, 이렇게 TDI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서 계속해서 이슈가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국내 기업들도 4분기에
정기 보수가 다 있습니다. 정기 보수할 때는 당연히 공장이 일정 부분 가동이 중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가격이 수급이 더욱더 타이트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그러면 태양광 쪽에 수출 데이터 지금 3분기에 잘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 TDI 화학 제품 거기에다가 가성소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아마 3분기 실적도 견조하게 이런 부분들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수급 쪽으로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2차전지 쪽에서는 제가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LG화학과 코스모 신소재 이야기를 어제 살짝 좀 드렸었는데, 외국인들이 LG화학에 대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자동차 쪽에 어제 오래간만에 수급이 좀 들어왔네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기아도 그렇고, 그죠? 자동차가 여기서 이제 조금, 바닥을 잡아줄까요? 네,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들어오는 모습이네요. 아니, 근데 이제까지 좀 강했던, 어제 좀 특징을 보면은 이제까지 강했던, 뭐, 거기에는 뭐 반도체도 포함해서 네네네. 여기가 좀 주춤하고 그렇죠. 좀 새로 치고 올라왔잖아요. 다른 네네. 곳에서, 다른 섹터들에서. 뭐 자동차가 갈 때도 되지 않았나요, 이제? 모멘텀이 이제 조금 붙어줘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물론, 환율 때문에 사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업 외적인 부분보다 영업적인 부분으로 혹시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주가가 더욱더 강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환율은 사실은 이렇게 좋았다가 또 달러가 어느 정도 주춤하면 또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영업 외적인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이고, 영업적인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이 뭔가 모멘텀이 조금 더욱더 만들어주면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은 없는데요. 워낙 낙폭이 컸었고, 그동안 안 올랐었고, 그런 기대감은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한번 보도록 하죠. 순매수 상위 종목. 자, 외국인들이 어제 삼성전자는 69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역시 매도가 나왔고, 네이버라든지 카이브, 카카오 이런 종목들 주가가 조금 주춤하니까 차익 실현이 여전히 매도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 정도 한번 보고, 자, 코스닥 외국인들 쪽에서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어제 매수 강도 이렇게 조금 잡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시젠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좀 들어왔네요. 시젠은 이제 진단키트 쪽이죠. 네. 진단키트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고, 자, 어제 전형적으로 한번 보세요. 바이오, 낙폭 과대한 바이오, 그 다음에 게임, 그죠? 컴투스라든지 카카오 게임, 이런 종목들, 셀트리온 제약,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제는 좀 낙폭이 컸었던 이러한 바이오와 게임과 같은 이런 종목들로 쇼커버링이 좀 들어오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좀 물렸던 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손실이 만회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나 싶고, 이런 쇼커버링을 우리가 미리 예상하라고 이런 종목들을 미리 내가 딱 길목 지키기를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중이 좀 높은, 공매도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로 쇼커버 좀 일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외국인 순매도 쪽에서는 2차전지, 양극재, 에코프로, BM, LNF 이런 종목들이 조금 주가가 올라오니까 매도가 좀 나왔고, 위메이드가 루머가 좀 도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루머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우리가 아는 쪽에서 1,000억 정도 여기 위메이드 관련된 쪽으로 베팅 자금을 좀 쏜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그러니까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아닌 것 같고요. 위믹스 쪽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코인 쪽으로? 네네네. 저도 이제 그게 일단은 확실하진 않은 루머입니다, 루머. 이거는 설이에요, 설. 이건 이제 잊어버리시고. 네, 어제 설로 그냥 돌았고, 아마 보신 분들은 이미 다 보셨을 겁니다. 이미 인터넷상으로 다 돌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참 모두가 루머의 종결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확산을 시키면. 확산이 아니고, 어제 저는 전혀 관심 없고요. 이미 위메이드의 드레이코
셀코에 저는 이미 예전에 작년도에 실망을 했던 1인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최근에는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 어제 그런 뭐 루머가 많이 돌아서 네. 그 부분만 그냥 말씀드린 거고 전혀 신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자, 그 부분 한번 보시고 게임주들 그래서 어제 반등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네. 성일하이텍이 어제 그 매도가 좀 나오고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조금 뭐 주춤했는데 오늘 그 여의도에서 이제 성일하이텍 IR이 9시 반부터 있거든요. 저도 이제 신청을 했고 오케이 받아서 저도 이제 참석을 하는데 요거 부분은 제가 갔다 와서 또 성일하이텍과 관련된 폐배터리 관련된 분위기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HPSP 네, 요게 이제 요새 계속 하락하고 있죠. 하락을 했다가 이제 바닥을 좀 강하게 잡는 것 같아서 가족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수급이 좀 한 마디가 1달러이 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요거 이제 수급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자, 제가 걱정했던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1달러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수급 왼쪽에 상단부를 보시면 상업펀드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상업펀드가 최근에 별로 뭐 매수도 없었는데 한 방에 그저께 아주 큰 매물이 한 20만 주 이상이 한 방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최근에 이제 제가 주가가 좀 6만 원 정도 위로 회복을 하면 올라가면 이제 500 이슈가 자꾸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쪽 기관들이 어디였냐면 기타 법인, 기타 금융 쪽 보시면 꾸준하게 지금 8월 달부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상업펀드가 이렇게 한 방에 매도한 날, 그날 기타 법인과 기타 금융도 마지막 매물이 이제 끝난 것 같고요. 그날 이후부터 지금 큰 매물이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멈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이제 1달러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가총액 1조 정도 수준이면 HPSP는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거의 바닥인 것 같고, 그 오버행 이슈가 끝나면 거기가 바닥으로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제가 이 대표님의 IR 만났었잖아요. 이번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아져서 투자를 지금 다 줄이는 분위기잖아요. 그 삼성전자 뭐 이런 회사들이 그 투자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 HPSP는 워낙 그 앞쪽에 선단 공정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거의 안 받는 상황이고 수주 잔고가 꽤 많이 지금 쌓여져 있기 때문에 실적도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별로 펀더멘탈이 달라진 게 없다라면 저는 5만 원대 여기 시가총액 1조 정도는 바닥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이 수급 오버행 마무리와 함께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은펀드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은펀드 쪽으로 보시면 오래간만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어제는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는데, 그 전에 코스모 신소재 먼저 보시죠. 양극재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죠.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가장 먼저 세게 들어왔습니다. SHD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종목이라서 그냥 패스하는 겁니다.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포스코 케미칼이 어제 움직임 괜찮았거든요. 어제 모 언론에서 단독으로 또 양극재 대규모로 아마 요청이 들어왔고 포드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이슈가 나오면서 포스코 케미칼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주간 찐시황에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이번 주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뭐 양극재 이슈로 이번에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아무튼 양극재 관련된 덩치 큰 애들이 계속 주가 분위기 괜찮으면 컨슈머 신소재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된다. 상업펀드는 가장 탄력성이 좋은 종목을 공략을 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저는 투자의 후순위다. 방산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투자의 후순위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제 상업펀드가 매수 강도가 어제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9월 예정이었던 이제 호주의 레드백 관련된 이 사업이 규모가 좀 축소, 최종 계약도 약간 연기,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최근에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한국 항공우주 인수 관련해서도 좀 아직까지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금 조달. 그리고 현무2, 뭐 그다음에 오발 사고까지 겹치면서 뭐 모든 악재가 다 겹쳤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기관들이 이제 강하게 좀 매수를 하면서 좀 바닥에서 좀 이제는 가격 조정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는 좀 사모펀드에서 매수 강도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 잔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많이 감소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신용 잔고가 한 3%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1.5% 정도로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많이 줄었네. 예, 그 부분도 아마 조금 영향을 좀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모터렉스는 제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유일하게 우리가 실적으로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사모펀드는 꾸준하게 모터렉스를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포스코 케미칼 아까 공부했고, 그 다음에 태양광과 그 동시에 TDI라는 모멘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OCI 하나솔루션을 이 사모펀드는 공략을 했다라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약간 조금 탄력이 있는 종목을 뭐 원하시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지금 주가 고점에서 지금 많이 빠져 있거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번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도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레이크, 자 한번 보여드리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네, 자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시장 조정받으면서 200일선 여기 있죠. 200일선 부근까지 종목들이 다 이제 빠져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은 없고 태양광 쪽의 분위기가 괜찮은데 내가 조금 탄력적인 종목을 원한다. 그러니까 뭐 하나솔루션이나 OCI 같은 덩치 큰 종목 말고, 그러면 하나 QCL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방향성은 같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어제 좀 특징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투신 쪽의 흐름 중에서는 이제 어제 뉴플렉스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플렉스가 이제 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어제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200일선 부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기관들이 어제 강하게 사면서 최근에 음봉의 시가 5,900원을 넘어섰고 200일선도 회복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저항은 이제 6,600원 정도에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은 한 6,600원 정도까지는 추세적으로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 길게 보는 그림은 어쨌든 연말이 되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년도 초에 출시될 애플 VR, 그 다음에 메타 오큘러스 퀘스트 3 그런 신제품 출시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는 또 바닥에서 서서히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뭐 여기 5,000원 여기 구간 제가 시가총액 1,500원대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어제 수급이 좀 투신 쪽에서도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도 쪽 네, 매도 한번 쪽 빠르게 볼까요? 삼호하고 한번 볼까요? 자, 매도 쪽으로 보면 어제 자, 많이 팔았네. 네, 뭐 시가총액 감안했을 때를 보면 의미 있는 종목으로 보면 일단은 뭐 한미글로벌이 어제도 사모펀드에서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총의 0.4% 정도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 아까 인크로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제 사모펀드가 일부 최근에 바닥에서 주가 좀 올라오니까 차익 실현하는 모습입니다. 자, 한미글로벌은 참 그 말씀을 좀 드리면 뭐 네옴시티가 무산됐다 안 됐다는 아직 우리가 11월 15일까지는 가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신규로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아직은 11월 15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머티리얼은 왜 저렇게 비중이 높은 거예요? 매도 비중이? 잠깐만요. 이게 시가총액이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본지가 조금 오래돼서 한번 보죠. 탑 머티리얼스. 시총은 그렇게 작지 않은 종목이네요. 네. 한 3천억 정도니까. 네네네. 시총이 그렇게 작지 않은 종목이고, 어제 이 신규 상장. 신규 상장이네요. 어제. 신규 상장이구나. 탑머티리얼즈가 신규 상장되면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 어제 이제 신규 상장되니까 판 물량들이 어제 개인들이 받아가면서 그런 수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 정도 한번 보시고 매도 쪽에서 특징적인 거를 좀 보면, 최근에 이제 그 조금 주춤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 뭐죠? 피팅 관련주들이 조금 그러니까 어제 주춤하고 청강밴드 있어요. 네. 뭐 조선주 쪽 네. 관련해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내리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업황은 나쁘지 않아요. 그죠? 업황은 나쁘지 않은데 제가 요 방향성을 좀 같이 보면 좋은 게 유가랑 결국에는 천연가스, LNG 쪽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제가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요것들이 조금 바닥을 잡고 형성을 해야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성강밴드 태강이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LNG 플랜트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뭐 LNG 가격들 이 부분 내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연동이 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주춤하고 있다. 근데 숫자는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하나만 요거 어제 사실 그 작업을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어디에 해놨죠 제가? 저한테 질문한 건가요? 제가 잠깐 뒤져볼 시간을 주시겠어요? 여기 있네. 제가 하이로코리아라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어제 하나 만들어 놓은데 이거 피팅이니까 예전에 한번 공부했었던 종목인데 이게 업황이 지금 견조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 데이터를 그냥 제가 한번 요거는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먼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업황이 뭔가 변화를 내고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자, 하이로코리아 한번 보시면 자, 요런 그림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그 2020년 1분기부터 제가 매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세로 막대 그래프입니다. 회색은 매출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핑크색은 아닌데 하여튼 빨간색은 영업이익.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라인은 짙은 색이 매출액 성장률이고 영업이익 성장률입니다. 근데 최근 2년 동안의 분기별 매출액을 한번 보시죠. 회색인데 고만고만한 매출액이었습니다. 그죠? 300억과 400억대 매출액이었는데 지난 2분기 때 그동안 보이지 않던 매출액의 점프업 성장이 나왔죠? 이거 보이시죠? 500억대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거기에 맞춰서 그동안은 그냥 뭐 100억 갖고 100억과 50억 사이에서 이렇게 영업이 고만고만했는데 뛰어 올랐죠. 그래서 그 최근 분기 동안 보이지 않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점프가 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냐면 저는 이거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매출액 성장하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성장하는 게 지금 2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본격적으로 회사가 볼륨이 커지면서 업황이 좋아지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어떤 논리로 이게 만들어지는지는 제가 나중에 뭐 주간진 시황이나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피팅은 이런 방향성을 지금 같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유가, 뭐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업황 자체, 그 다음에 수주, 실적은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조금 긴 호흡으로 그냥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격 조정을 이렇게 받을 때가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저는 기회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